자, 비용 절감. 이마트를 통해 스타벅스 재료비 절감.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이마트는 유통업체인데, 이마트가 B2B 사업을 하나요? 유통사업을? 스타벅스 지금은 어디서 재료비를 가져오길래 이마트를 통해서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스타벅스의 재료가 뭔데요?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거를. 우유가, 네네. 이마트가 우유를 정말 경쟁력 있게 싸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렇겠죠. 담양 네. 유업이나 메일 유업이 아닌데, 그죠? 네. 이 스타벅스는 메일 유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트보다 더 싸게 스타벅스 가져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 수 어, 있을까요? B2B니까 1년에 스타벅스가 소비하는 메일 유업의 우유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단일 고객으로는 거의 제일 많을 수 있을 건데. 음, 그런데 지금보다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마트를 통하면? 말이 안 되죠. 중간에 사업자가 더 껴가지고 어떻게 더 싸질 수가 있어요. 비싸지면 비싸지지. 이마트가 그러면 손실을 보면서 역마진으로 메일유업에도 돈 더 주고 스타벅스에도 더 싸게 주고 이마트는 제조업체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선택한 주제가 이 신세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인데요. 일단 지금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50%를 이제 인수하고, 그중 이제 전체 이제 30%는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회사에 또 이제 매각하는 형식의 그런 지분 인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은 이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어,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이유가 이제 향후 매출 증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 몇 가지 가정을 한 게, 일단 이제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적당한 가격에 인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스타벅스 코리아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지점을 인수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얘기를 하면,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뜻은 한국 내 스타벅스 매출에서 라이센스 비용을 제외하고 신세가 가져간다는 뜻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가정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타벅스 규제 틀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매장 내 음식료나 아니면 상품 외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정한 거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또 하지만 또 스타벅스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와 연계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이제 가설 주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 자체로만 보면은 저는 스타벅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 수요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확, 확대할 그런 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스타벅스 매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뭐 전국에 있는 여러 스타벅스를 가봐도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상 스타벅스는 언제나 자리도 부족해서 아직 더 많은 매장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더 많은 매장이 세워지면은 규모의 경제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제 그 자체로도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스타벅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커피 브랜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벅스 앱을 사용해서 어, 어,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스타벅스가 자동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비용이 줄어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수익도 지속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와의 시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먼저 이제 신세계 오프라인 지점 혹은 이제 근처 매장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확대할 수 있고, 또 스타벅스가 신세계 브랜드의 이런 이미지 고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스타벅스가 존재하는 곳에 매장 및 매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이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스타필드가 될 수 있고, 또 스타벅스가 없는 곳에 이제 스타벅스를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이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스타벅스의 가치와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곳 근처에 세우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등등 이제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점 중에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맞는 곳에는 스타벅스를 추가로 또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스타벅스가 리저브라는 고급화 브랜드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백화점 VIP 라운지 등에 이제 설치함으로써 백화점의 좀 더 상위층 계급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의 재료비를 직접적으로 유통을 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직원들이 스타벅스를 이제 어느 정도 복지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신세계 직원들이 스타벅스를 사용할 때 그런 복지 차원에서 뭐 뭐라고 할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50%밖에 받지 못했던 그런 매출에서 이제 거의 7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추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프트콘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0%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인건비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스타벅스 멤버십을 활용한 광고인데요. 스타벅스 그 멤버십 앱 그 별 모으기가 사람들한테 매우 인기인데 그런 컨텐츠를 사용해서 신세계 및 이마트를 광고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벅스 컨텐츠와 콜라보 상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뭐 달력이라든지 돗자리 등이 이제 별을 모아서 구매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품이 되게 유명한데 그런 거 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스타벅스 브랜드가 잘 이제 팔리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뭐 의류 식품 등의 이제 상품들과 연계를 하면은 신세계나 이마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검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신세계 그룹이 스타벅스 본사와 협상을 해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50%를 갖고 그중에 30% 싱가포르 투자자청에 매각하는 거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이게 언제 매듭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찾은 내용은 이제 그 스타벅스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조 8,695억 정도의 그 매출을 보였고,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1조 9,284억 정도의 매출을 거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기사에서 찾은 내용이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하면은 이마트에 재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시너지 측면에서는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신세계의 다른 그런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이마트라든지 그런 지점들과의 연계성은 찾지 못했는데 스타벅스 브랜드를 활용한 이제 콜라보가 잘 진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ssg.com과 스타벅스 온라인 샵을 론칭한 바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린 스토조 실리콘 푸드컵이 뭐 5분 만에 5,000개를 판매했다든지 뭐 알비백을 이제 새벽 배송 장바구니 격인 알비백을 스타벅스와 콜라보했는데 이것도 이제 전량 소진했다든지 그래서 브랜드를 활용해서 콜라보가 많이 이미 진행됐고 앞으로도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찾은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 직영으로 이제 100% 직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지금 한국처럼 현지에서 어떤 파트너를 맺고 그 다음에 그 파트너를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을 전량을 인수해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나중에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지금 협상하는 대로
오히려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내린 거는 지금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가격이 2조 7천억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신세계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세계가 적절한 가격에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 이유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고 두 번째가 이마트 브랜드들과 다양한 콜라보가 가능하고 또 세 번째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나왔듯이 다만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나중에 도리어 반대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신세계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전체적인 구조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 지분 인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본사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 50%를 신세계가 인수를 하는 거인 거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세계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나서 그 30%는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30%를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동 투자 개념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은 뭐 신세계가 50%를 이제 전체 이제 50%를 스타벅스 인터내셔널로 구매한 다음에 거기 이제 전체 30%를 다시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줘서 결과적으로 70%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투자청 뭐 싱가포르 투자청에 나중에 매각할지 어떨지 그거는 뭐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네, 50%를 인수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 인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스타벅스의 성장, 그다음에 비용 절감, 그다음에 신세계의 어떤 신세계 뭐였죠? 그 신세계의 어떤 브랜드 파워 뭐 이런 걸 올린다고 했었나? 시너지? 뭐 그런 네,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네. 꼭 그거를 지분 인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분 인수와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뭐 당연히 지금도 이제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콜라보레이션을 해왔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뭐 매출 증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게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에서 얻어가는 수익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가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추후에 그게 이제 지분을 인수 후에 매출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신세가 가져가는 파이가 커져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뭐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매출이 더 인수하는 이제 지분을 더 인수함으로써 거기서 또 지분을 인수하고 또 스타벅스 자체 매출을 크게 하면서 거기서 가져가는 어, 수익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분 인수를 하면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지분 인수를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만 놓고 봤을 때 네. 지분 인수가 됨으로써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분 인수를 하고 이제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성장시키려는 이제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스타벅스 코리아 자체 매출로도 이어지고 또 신세계 자체 이제 전체적인 매출로도 이어져서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분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시너지가 신세계와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분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기나요?
갑자기 생기는 것보다는 그 노력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해서 지분이 그만큼 생기니까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오케이. 50대 50, 네네네.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안 했던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 영역이 뭔지를 말하면 되겠네. 그죠? 지금까지 네네. 50%를 가지고 네. 신세계의 대주주였잖아요. 스타벅스 네. 코리아가.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뭔가 추가적으로 밸류업 할 수 있는 거,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면 그 말이 맞는 네.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지금까지 어,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위해서 해줬던 거 또는 같이 했던 거와 다르게 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냐는 거죠. 그것만 다시 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게 없다면 네. 지분 인수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죠. 스타벅스가 성장하고 있다. 네. 성장하는 거는 지분 인수를 하든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장에 대해서 그거를 스타벅스 본사는 이제 한국에서 성장 안 할 거야 라고 보고 있고 신세계가 우리는 성장할 거라고 본다. 그런 이견이 있다면 이런 지분 인수가 말이 되는데 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본사가 과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냐. 19년도 대비 20년도마저도 성장했는데 그죠? 그 네.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스타벅스 코리아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지분 인수를 했던 거는 잘한 겁니다. 이게 약간 관계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연결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지분 인수가 있든 없든 스타벅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비용 절감? 지금 얘기해 주신 비용 절감은 한번 내려보실래요? 비용 절감의 여러 가지들 한번 보죠. 자, 비용 절감. 이마트를 통해 스타벅스 재료비 절감. 이게 가능할까요? 과연? 이마트는 유통업체인데, 네. 이마트가 B2B 사업을 하나요? 유통 사업을? 스타벅스 지금은 어디서 재료비를 가져오길래 이마트를 통해서 더 싸게 가져올 수 있어요? 스타벅스의 재료가 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거를 우유가, 네네. 이마트가 우유를 정말 경쟁력 있게 싸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렇겠죠. 네. 남양유업이나 메일유업이 아닌데, 그죠? 네. 이 스타벅스는 메일유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트보다 더 싸게 스타벅스 가져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 수 어, 있을까요? B2B니까 1년에 스타벅스가 소비하는 메일 유업의 우유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단일 고객으로는 거의 제일 많을 수 있을 건데. 음, 그런데 지금보다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마트를 통하면 말이 안 되죠. 중간에 중간에 사업자가 더 껴가지고 어떻게 더 싸질 수가 있어요. 비싸지면 비싸지지. 이마트가 그러면 손실을 보면서 역마진으로 메일 유업에도 돈 더 주고 스타벅스에도 더 싸게 주고 이렇게 해야 중간에 끼어들 수 있지. 음, 이게 A가 어떻게 말이 되죠? 재료비 절감이? 이마트는 제조업체가 아니잖아요. 식재료 네. 판매를 직접 뭐 생산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B, 저는 음, 말씀하세요. 생, 네, 말씀하세요. B도 네. 기존의 신세계 직원들의 스타벅스 복지에 대한 비용 추가 절감. 이게 어떻게 추가 절감이 되지? 이게 지분 인수가 되면 신세계 직원들한테 가는 스타벅스 복지를 줄이나요? 안 줄일 거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뭐 쿠폰 같은 것들을 신세계 직원들한테 일정 금액 연간으로 주고 있었다면
그게 늘든 줄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그 지분 인수나 비용 절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비용 절감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지분이 현재로서는 50대 50이니까 이 신세계 직원들이 스타벅스를 사용했을 때 뭐 이제 신세계 비용에서 나갈 텐데 그거를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사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오는 비용이 스타벅스 코리아 매출로 잡혀서 그게 50대 50으로 나눠졌다고 했을 때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50%의 수익에서 70%, 그러니까 50%의 매출에서 70%의 매출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분을 네, 누가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누구에게 가 있던 상관없이 그 비용 두 법인의 비용만 생각해 보자고요. 신세계와 스타벅스 네. 코리아. 비용이 줄어드는 게 있나요? 지분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없어요. 재무제표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용에 절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신세계가 내 돈을 써서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스타벅스 매출을 일으키게 해줬고 그 네, 매출에 의해서 수익이 난 걸 네, 다시 배당으로 지분 50대 50으로 가져갔을 때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복지를 세게 해줬을까요? 배당으로 연간 1,000억도 안 되는 돈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음, 50대 50으로 해서 400억씩 가져가던가? 아니면 400억을 나누어서 가져가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1,0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 자 거기에 그 1,000억이라는 돈이라고 칩시다. 뭐 1,000억 안 될 것 같지만 뭐 한 지금 400억이라고 나온 걸로는 300억이라고 합니다. 예, 300억, 그러니까 300억씩. 네, 300억, 300억이라고 치면 600억인데 600억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스타벅스 복지 카드라고 합시다. 신세계 네. 직원한테 나가는 스타벅스 복지에서 수익으로 남겨지는 거가 얼마나 될까요? 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신세계 직원이 만약에 10만 명, 그죠? 10만 명이라고 쳐봐요. 1년에 네, 5만 원짜리를 하나 준다. 아니면 10만 원으로 줍시다. 10만 명에게 10만 원짜리를 줬어요. 그럼 네, 100억이에요. 매출이 100억이 일어났어요. 그죠? 네, 매출 100억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만약에 한 7%, 뭐 더 후하게 쳐서 10%라고 하면 100억이니까 10억이에요. 네. 10억을 나눠 가진 거지. 그럼 5억이에요. 이렇게 되게 그냥 뭐 숫자를 우리가 되게 그냥 공격적으로 잡아봐도 맥스 네. 5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배당 나올 거. 음, 근데 그 영업이익 10%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되죠. 배당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1조,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조 매출 9천억. 네, 1조 9천억, 그럼 뭐 2조라고 칩시다. 2조에 지금 600억 배당한 거예요. 그죠? 네. 2조 대 600억에, 그러면 아까 100억이었으니 100억에 얼마 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떨어지겠네. 3%인가? 2조면 3%인가요? 600억이면 3%준 거죠, 배당을. 네, 맞습니다. 음. 3% 줬으니까, 아까 우리가 뭐 10% 계산하고 100억 매출 복지로 나갔다고 하면 100억에 10% 10억, 10억에 대해서 3% 3천만 원 맞나요? 네, 3천만 원을 나눠 가져야 돼 또.
1,5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냥 볼팍으로 팡팡팡팡 숫자 그냥 10만 원짜리 줬다고 치자. 한 사람당. 그리고 10만 명 있다고 쳐. 10만 명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렇게 쳐봐도 3천만 원 비용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 본사에 나가는 3천만 원을 세이브 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음.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지.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기프티콘으로 사용되는 비용 절감? 저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기프티콘으로 위에와 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미 없는 거고. 스타벅스 인건비 조정 가능?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스타벅스 인건비를 만약에 신세계가 자기가 지분 인수 100% 했다고 해서 야, 인건비 줄여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신세계 브랜드 확 난리 나죠. 왜 그렇겠어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모든 인원을 그 비정규직이 아니라 매니저급으로 쓰고 있죠,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네네, 정규직이시잖아요. 네. 음. 그거 인건비 조정하는 순간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에 굉장히 큰 금이 갈 것 같은데. 음, 인건비 조정은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음. 여기서 비용 절감은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거기다가 지분 인수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없어. 자, 위로 다시 올려 보실래요? 네, 지금 시너지. 여기도 보면 오프라인 지점 혹은 근처 매장 확대 이미지 고급화. 이거는 지분이 100%든 51%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100% 됐다고 해서 더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닌 것 같은데. 스타필드나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봤을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입점 위치면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스타벅스가 없는 곳에 스타벅스 신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또 그게 지분 인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이미 있던 관계 하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협력해서 뭐 사이트를 정할 때, 야, 스타벅스 넣을 수 있게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정해. 그래서 스타벅스의 트래픽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조금 더 잘해보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지분 인수 100%이지 않더라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거죠. 대주주인데. 스타벅스 리저브를 이용한 이미지 고급화. 이건 다 하고 있고. 이것도 지분 인수 100%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시너지 이 중에 지금은 안 되는데 대주주지만 5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과 100%이기 때문에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정리해 놓으신 내용이 이 지분 인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하나도 저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듣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한 것이다. 과연 그냥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좀 더 배당을 많이 받아가야겠다. 본사하고 얘기했을 때, 본사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바보잖아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 시너지 더 날 수 있고, 밸류 더 비용 절감 되고, 매출은 더 날 수 있는 거를 그냥 팔아버린 거니까 바보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스탠드얼론 밸류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신세계는 더 자신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이거 지분 인수할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밸류 쳐줘서 사올게.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그, 본사는,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너네 하는 거, 너네가 잘하고 있었으니까 너네 다 해. 지금 이 가격에 우리한테 그냥, 지분 사가. 그거가 그냥 합의된 거예요. 서로 보고 있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음. 또 모르죠. 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시너지나 비용 절감하고 완전 다른 얘기여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못 하던 거여야 되죠. 근데 50% 플러스 1이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뒤에서 정리한 거 보면 이렇게 100% 인수를 해오더라도 스타벅스가 가지는 기본적인 레귤레이션,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정해놓은 그 품목과 제품, 서비스 안에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신세계가 더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음, 그냥 생각해보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전 세계 사업을 이렇게 쭉 보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잘 되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아,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분 인수한 다음에 다른 투자자를 확보해서 본사로부터 그냥 지분을 사오자. 좀 비싸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키울 건데 이제부터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모든 걸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고 본사 차원에서도 그래 너네가 이 정도 밸류 쳐준다면 우리가 다 팔 용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딸리니까 뭐 싱가포르 투자청까지 껴서 같이 하는 거겠죠. 싱가포르 투자청은 봤더니 스타벅스 코리아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30%면 이 정도 우리 돈 지를 수 있지. 투자할 수 있지. 그래서 옆에 그냥 FI로 들어간 걸 거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분의 거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막 전에 못 하던 걸 막 하게 됐고 뭔가 전략적으로 막 변수가 더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음.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이런 거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 파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잘 될 것이다. 그거를 프로젝션 해봤을 때 이 정도 밸류일 것이다. 자, 본사는 이 정도 쳐줄 거니까 이제 엑시트해라. 우리가 이제 더 잘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볼게. 너는 여기서 엑시트해. 좋은 밸류로. 뭐 그런 거에 딜이 성사됐지 않았을까? 인 거죠. 이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분이 50대 50이니까 누가 주요 결정권이 없는데 이제 70%로 좀 더 주요 결정권이 생기면은 조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수님, 결정권의 네. 클루는 지금 CEO가 누구고 키맨들이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스타벅스 음, 코리아의 C레벨들의 멤버를 보시면 거의 다 한국인이에요. 신세계가 거의 다 오퍼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음, 음.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여기 어떤 한국인이 정말 전문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확장 전략으로 좋고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텐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잘한 게 해외에 없는 그 상품들, 서비스들 막 만들어내 가지고 되게 차별화했던 거잖아요. 네. 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한국인 경영진들이 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그거를 누가 했겠냐라는 거죠. 음, 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쪼끔 예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논하고 리스크를 논하고 뭐 그럴 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정리해 놓으신 것만 봐서는 전혀 그렇게 '볼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더 네.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디펜스 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업데이트해 주시면 더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